핵실험 중국의 반응 정리합니다. 베이징의 김성경 특파원. 네, 안녕하세요. 베이징입니다. 네, 중국 정부 공식 반응 나왔습니까? 네, 중국 정부가 외교부 성명을 통해서 밝혔는데 북한의 5차 핵실험 강행에 대한 결연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네. 지난 1월 6일 4차 핵실험 때와 거의 같은 내용인데 중국 외교부는 또 오늘 중으로 지재룡 주중 북한 대사를 조치해서 핵실험에 대해서 항의할 예정이고요. 다만 이번 성명에서는 북한에게 안보리 결의를 준수해라 이렇게 촉구했는데 이 문구가 들어간 것은 처음입니다. 예, 오늘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도 화춘잉 대변인은 중국은 앞으로 책임 있고 건설적인 태도로 안보리 관련 토론에 참여할 것이라면서 안보리 대북 제재에 적극적인 동참 의지도 밝혔습니다. 이 안보리 등 국제사회 공동 대응을 통해서 우선 대응해야겠다는 이런 뉘앙스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많이들 궁금해하는 게 과연 핵실험 계획을 중국이 사전에 통보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거거든요. 예, 그 여부는 이제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데 중국 외교부에도 이런 사전 통지 여부를 물어보니까 제공할 정보가 없다 이렇게 답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4차 핵실험 때는 중국 외교부가 통보받지 못했다 이렇게 확인한 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이제 5차 핵실험을 앞두고 이번 주 지난 6일이죠.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이 중국을 방문했었고 8일에는 김성남 노동당 국제부 부부장이 중국을 방문했는데. 그래요. 예, 그렇지만 이들을 통해서도 통보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게 대책인 관측이고요. 그래요. 북한이 이제 사전에 통보를 할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주 북한 중국 대사를 통하는 이 외교적인 루트를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일부 시간에 연결했던 세종연구소 홍현익 박사는 아마 통보했을 것 같다 했는데 아무튼 뭐 지금 약간 좀 엇갈리는군요, 판단이. 예, 이쪽의 관측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중국은 어쨌든 5차 핵실험은 안 된다, 용인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결국은 막지 못한 거네요. 중국의 노력이 부족했던 거죠, 결국은. 중국이 그동안 공식적으로 외부로 밝히지 않은 것일 뿐이지 내부적으로는 북한의 5차 핵실험을 마지노선을 넘는 것으로 이렇게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말씀하신 바로 그거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북한 측에도 전달해 왔는데 우선 이제 중국이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한 이유를 살펴보면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북한은 핵 개발 초기부터 파키스탄과 지속적으로 핵 협력을 해왔거든요. 네. 앞서 이 시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 그런 점에서 북한의 핵 기술은 파키스탄과 유사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예. 그런데 파키스탄이 5번 핵실험을 한 끝에 핵 보유국 선언을 했고 핵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북한 역시 핵실험을 5번 하게 되면 핵 보유국 선언을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핵 능력에 대한 인정을 받게 될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돼 와 있었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이 아니냐 하는 이런 지위를 가진 것으로 국제사회도 인식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중국은 이제 북한의 핵 능력과 관계없이 이런 상황에 오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약 이제 북한 핵 능력이 고도화되고 비핵화가 어느 정도 물 건너간다고 한다면 중국이 그동안 유지해온 원칙이나 전략, 노력 등 이런 것들이 사실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상 중국의 대북 외교는 뭐 파산 선고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상황이 되기 때문인데 그런데 북한의 이제 5차 핵실험은 아시다시피 이미 석 달 전부터 징후를 보였고 예. 그런데 따라서 이제 중국은 5차 핵실험을 막기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게 효과는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실패한 거죠. 예. 그리고 그런 중국의 강력한 반대 노력에도 북한은 5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건데 예. 그런 북한의 의도 좀 정리해보면요. 어떻게 보면 이번 북한의 5차 핵실험은 중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 자국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무방한 측면이 있거든요. 네. 당연히 북한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최종 목표는 명실상부한 핵 보유국 인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중국은 이제 그래서 북한은 중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향해서 5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그 카드를 들이미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사실상 중국에게 뭐 아니면 도를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그런 형국으로까지 비춰지는 상황입니다. 북한은 우선 이제 사드 문제로 중국이 한미 양국과 갈등하고 남중국 핵 문제로 미국과 대립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북한에 대해 쓸 수 있는 마땅한 카드가 없을 것이다 하는 이런 전략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요. 네. 따라서 이번 5차 핵실험 시기도 이런 중국의 입장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택한 것으로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은 그동안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대응 과정을 지켜보면서
중국이 자신들을 절대 버릴 수 없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됐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적으로 판을 더 흔들면서 중국에게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고 이렇게 칼을 들이민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칼이 들이밀어졌는데 중국의 예. 대응은 어떨 것 같습니까? 당연히 이제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인데 지난번 1월달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중국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참가하면서 다양한 양자제 제재 조치를 시행을 하긴 했지만 원유 공급과 같은 북한 정권의 명줄을 끊을 수 있는 최종 수단은 남겨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만약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 불용 입장을 고수하고 또 이 북한을 더 이상 도발을 못하게 한다면 북한에 대해서 추가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게 당연하고요. 예. 아니면 다른 하나로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의미를 축소하면서 미국과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이 북한을 자극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국제사회 지적을 피해 나가려는 공산도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의 핵능력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고 또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 움직임 등을 이렇게 보면서 이 두 가지 방안사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요. 예. 우선은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 움직임에 편승해서 대응책을 모색하면서 출구를 일부 찾으려 할 텐데 사실 중국으로서도 아주 어려운 국면에 처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북한이 아주 칼을 들이밀었으니 예. 세게 나가자니 그렇고 참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베이징의 김성